자, 그렇다면은 몸은유, 몸언어, 몸시 여기서 지금까지 몸과 마음을 전통적으로 인습적으로 지금까지 분리함으로써 많은 불행과 비극을 가져온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몸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이해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고 나온 것이 최근 체험주의 그리고 인지과학이 있습니다. 자, 이 체험주의나 인지과학, 특히 이 체험주의에서는요, 한마디로 명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 정보과학 시대로 넘어오면서 몸과 마음, 육신과 정신이라는 이론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성사는 몸을 제쳐두고 마음만 중시했는데, 사실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관점으로 기울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인간의 의식작용에서 몸을 배제하고 정신이라는 이 우상에 집착했던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즉 존재와 당위, 현실과 이상 사이의 혼동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주의 철학을 제창하고 있는 이 존슨은 그의 몸의 의미라는 책에서 from과 to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인간들의 의식은 그 의식이 전개되는 근원과 과정, from은 생략하고 의도한 목표, 지향점, to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의식작용은 몸의 각 신체 기관들로부터 시작되는데도 이러한 실제적인 것은 은폐시키고 보이는 결과,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이때 보여준 사물이 사실은 몸의 일부인 눈과 뇌라는 신체 기관의 작용인데 아닙니까? 눈으로 보고 신체로 판단합니다. 뇌로 판단합니다. 그럼 눈도 몸이고 뇌도 몸입니다. 이런 그 신체 기관의 작용인데, 이를 정신작용이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기능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가 되기 위해서는 작가, 시나리오, 조명, 카메라, 무대 설치, 음향, 감독, 카메라맨,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술적, 기계적 재료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실질적인 제작 과정을 무시하고 공연된 드라마 스토리만 갖고 예술성이니 가치니 또는 형이상학이니 하는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지적 담론들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도대체 결과로만 드러나고 있는 이 언어니 관념이니 철학이니 의미니 마음이니 정신이 하는 것들, 그 원천 후롬은 무엇인가? 바로 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살아있는 몸의 각 기관들이 경험이나 환경과 작용해서 의미나 정서를 생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니체 같은 철학자는 몸의 경멸자들에 대하여 라는 그런 논문에서 나는 전적으로 몸일 뿐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며 영혼이란 몸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붙인 이름일 뿐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이는 몸을 경시하던 그동안의 어떤 정신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몸과 마음에 대한 이 새로운 인식, 새로운 시각을 예고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체험주의 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체험주의 철학. 그래서 그동안 버려졌던 이 몸의 소중함이 현대 철학과 어떤 지식의 담론으로 제기한 것은 바로 최근 이 체험주의 철학과 인지과학 등의 등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체험주의 철학의 핵심이 뭐냐? 인간은 몸이다. 에 있습니다. 인간은 몸이다. 다른 거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무슨 소리냐 이게. 인간은 몸이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그 명료하게 이런 말하면 체험주의 철학의 핵심은 인간의 몸이다에 있다. 그러면서 이 레이코프와 존슨은 우리는 이성적 동물이지만 우리는 또한 이성적 동물이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을 가진 동물이지만 내 이성이란 생각, 그건 동물과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이성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적인, 육체적인 측면, 몸의 측면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마음이니 정신이니 하는 것들도 이런 인간의 동물적 측면에 기초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이성적 사고라는 것이 몸에서 이루어진 이 신체화된 이성, 신체화된 마음. 그러니까 몸에서 마음도 만들어지고 이성도 만들어지고 관념도 만들어지고 철학도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체험주의 이 철학에 따르면 의미란 항상 특정한 사람에게 의미되며, 의미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뭐 의미니 가치니 하는 이 뭐냐? 의미는 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이성이니 가치니 본질이니 뭐 철학이니 하는 이 언어들이 사실은 몸에서 벗어난 어떤 뭐 신비로운 어떤 저 하늘에서 떨어진 정신의 소산으로 아는데, 사실은 인간의 바로 몸이 직접 경험한 경험적 소산이며, 그 경험이란 바로 감각을 지닌 인간의 몸, 바로 신체와의 접촉에서 시작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험주의는 인간의 전 경험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체적 활동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신체화된 상상력 구조, 상상적 구조에 근거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제약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체화된 상상적 구조. 이게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언어니, 무슨 의식이니, 가치니, 철학이니 하는 게 다 신체화, 몸으로부터 형성된 상상적 구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상상적 구조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은유적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이미지네이티브, 스트럭처입니다. 이미지네이티브, 이미지네이션, 상상인데 그것은 일종의 은유, 메타포나 마찬가지죠. 자, 존슨은 이러한 이 신체화된 상상적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영상도식, 그리고 은유적 투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상도식, 이미지 스케마, 그리고 또 하나는 은유적 투사, 메타피지컬 프로젝션,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최초의 몸이 의식으로 전환되고 개념으로 전환되고 의미로 탄생시키는 그 과정이 뭐냐? 영상도식, 이미지 스케마와 그리고 은유적 투사,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식은 반복적인 우리의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인식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구체적 대상들의 은유적으로 투사함으로써 대상을 식별하거나 추상적 대상을 또 창조할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린이에게 상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배우나요? 자, 여기는 어떤 추상적인 사랑학으로 배웁니까? 아니죠. 그들은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 행동 방식, 입맞춤이라든지 포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어린이에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을 설명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형성하게 된 방식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모든 추상적 개념들은 더 하위의 경험 또는 신체적 경험의 관점에서 비로소 이해되고 경험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우리 몸이 어떤 이런 그 환경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탄생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다시 이것을 부연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체험주의 철학 또는 체험주의 사상에서도 말하지만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오늘날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뭡니까? 네, 인지 능력, 인지과학, AI 이런 얘기 하죠. 한편 최근 인지과학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확실하게 근거를 갖게 된 것은 인지과학, 인지기능, 이런 것들의 발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인지과학은 인간의 정신활동은 근원적으로 신체 활동의 특수한 방식의 일부며 그 때문에 인간의 정신 활동은 우리가 신체적 요소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약되고 영향받는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바로 이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와 맞물려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인지과학,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 인지과학 또는 인지언어, 인공지능 이런 말들 많이 쓰는데 도대체 그 핵심이 뭐가 있느냐? 인공지능 시대와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이 인공지능 또는 인지과학인데요. 인지과학은 우리의 전반적인 사고와 경험이 신체적 요소에 긴밀하게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상상적 기제들, 예를 들어서 은유라든지 환유라든지 심적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가서 이 인지과학은 마음과 두뇌와 컴퓨터의 본질과 상호 관계성을 규명해서 얻어지는 이 공통된 개념의 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과학을 설명하는데 오늘날 이 컴퓨터와 그리고 이 디지털 문명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인간의 뇌와 컴퓨터와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인간의 뇌 기능과 그 인지 기능이죠. 무엇을 파악하고 인식하고 하는 이 기능과 컴퓨터가 소위 이런 인공지능이 어떻게 새롭게 의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을 같은 관점에서 본다.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인지과학이라고 하고 참 놀랍게도 대학에 요즘 인지과학과가 대단히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시대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컴퓨터가 한창일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소위 소프트웨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는 이 컴퓨터 이 하드에다가 깔면 그러니까 하드라는 것은 우리 몸, 뇌나 마찬가지죠. 몸뚱이나 마찬가지.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를 어떤 프로그램을 까느냐
그 까는 거에 따라서 작동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프로그램만 집어넣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창조적인 것도 한다. 그런 점에서 컴퓨터하고는 다르다. 이 하드하고는 다르다. 뭐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컴퓨터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그게 바로 1960년대 시절 얘기입니다. 근데 1980년대 이후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이 로봇공학이 대두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융합된 전체로 보게 됩니다. 예컨대 그러면 로봇 청소기 비근 아니면 로봇 청소기는 비교적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예를 들어 벽에 부딪혔거나 바닥에 떨어지면서 이 복잡한 공간에서도 청소를 거뜬히 해냅니다. 그게 프로그램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봇 청소기 몸체가 공간을 탐색하면서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거기다가 다 깔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환경을 만나면서 그것을 수정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율주행차 수많은 변화의 이런 외부 환경을 그 속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보고 부딪혔을 때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일종의 복잡한 로봇 청소기와 같다. 즉 사람의 몸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와 같은 어떤 정신과 일체를 이루고 활동하는 최고의 로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바뀐다. 몸이 두뇌 기능이 상실되면 정신도 마음도 의미도 가치도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목숨이 끝나면 내 정신도 마음도 의미도 가치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도 몸에서 태어난 이 신체화된 마음이고 언어도 의미도 생각도 모두 신체로부터 나온 신체화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현대 와서 이런 체험주의 철학이라든지 인지과학의 발달은 결국 인간의 몸과 마음, 다시 말하면 육신과 정신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오히려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됩니다.